This tap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스파이 장르물에서 007 시리즈를 제외 현존하는 가장 장수하고 있는 시리즈로 같은 주인공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것으로 치면 독보적 원탑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장수 시리즈인 미션 임파서블은 60년대 미국 TV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5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했었죠. Light the fuse. 미션 임파서블을 상징하는 폭탄 도화선 오프닝 시퀀스는 바로 TV 시리즈의 오프닝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원작 TV 시리즈는 주로 팀을 이뤄 여러 가젯들을 가지고 소규모 미션을 펼치는 시리즈죠. 하지만 영화는 톰 크루즈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턴트와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 블록버스터로 변모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까지 시리즈를 이어오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톰 크루즈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그는 제작자로서 다른 장르로 유명한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 등을 기용해 영화의 색깔을 시리즈마다 다양하게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1편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연출했는데 그는 스카페이스, 언터처블 등 범죄 스릴러 장르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편은 범죄 심리 스릴러의 모습이 강하고 그에 맞게 영화의 톤도 싸늘하죠. 2편의 감독은 80년대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용본색, 차별쌍웅을 만든 553으로 유튜브 짤로 유명한 이 장면. 영화 페이스오프를 연출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감독입니다. 553 감독의 색깔이 물씬 묻어난 미션 임파서블 2는 그의 영화를 상징하는 하얀 비둘기와 쌍권총 물상을 볼 수 있죠. 폭발과 슬로우 모션이 난무하는 액션 영화인 미션 임파서블 2는 스파이물로서 내밀한 심리 묘사와 서스펜스가 약하고 당시 기준으로 봐도 유치한 사랑 이야기에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나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3편의 감독은 드라마 로스트로 유명한 J.J. 에이브람스, 4편은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등을 연출한 픽사 애니메이션 감독 브래드 버드가 메가폰을 잡아 같은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5편부터는 그 궤를 달리하는데요. 5편부터 아직은 촬영 중인 8편 데드 레크닝 파트 2까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입니다. 맥쿼리는 감독을 하기 전 헐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시나리오 작가로 톰 크루즈와는 2009년에 개봉한 작정명 발키리 때부터 인연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인연이 되었던 작품은 맥쿼리가 감독을 맡은 잭 리처 때부터였고 그 이후 미션 임파서블은 물론이고 엣지 오브 투모로우, 미라, 탑건 매브릭 등의 작가로 참여해 최근 그의 작품 활동에서 톰 크루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 둘이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맥쿼리가 톰 크루즈가 바라는 이상향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구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편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맥쿼리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과도한 컷 편집이나 슬로우 모션, 액션 시퀀스의 화려함보다는 스파이물로서의 서스펜스와 액션 블록버스터로서 볼거리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빠질 수 없는 포인트는 바로 톰 크루즈의 스턴트 액션일 텐데요. 1편부터 6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까지 각 편을 대표하는 스턴트 장면들을 알아보죠. 1편 초반, 이단은 팀원 전체를 잃고 키트리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키트리지를 이 사건의 내막이라 생각해 그를 피해 도망가는데요. 그때 이단은 폭파검을 수조에 붙여 터뜨리는 그 수조를 가로질러 탈출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톰 크루즈가 직접 한 이 스턴트 장면이 크게 회자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위험천만한 스턴트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죠. 2편 속 톰 크루즈의 스턴트는 첫 시퀀스부터 나옵니다. 바로 줄없이 암벽을 올라가는 등반인 프리솔로를 하는 장면이죠.
물론 실제로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그럼에도 스턴트 전문가가 아닌 배우가 직접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위험한 스턴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극후반부 빌런인 앰브로즈와의 육탄전에서 이단은 눈 바로 앞까지 오는 칼을 막습니다. 이 장면은 CGI를 이용한 것이 아닌 실제로 칼을 눈앞에 멈추는 장치를 달고 찍었다고 하죠. 3편에서의 인상적인 스턴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 임팩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극중반부 이단은 데이비언을 체포, 후송주, 데이비언의 세력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단은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피해 전속력으로 뛰죠. 이 장면은 CGI를 이용해 여러 장면을 합성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튕겨져 나가 차에 부딪히는 장면은 톰 크루저가 직접 스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3편의 스턴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원래 이단이 토끼발을 얻기 위해 상하이의 고층 빌딩에서 점프해 넘어가는 장면을 배경이 되는 실제 그 빌딩에서 촬영을 했지만 도시 한복판 저고도로 헬기까지 띄워 촬영하기엔 위험해 결국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요즘이었다면 실제 빌딩에서 톰 크루즈가 직접 뛰어서 역대급 스턴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네요.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톰 크루즈의 스턴트를 알게 된 작품은 4편 고스트 프로토콜부터였죠. 톰 크루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의 유리벽을 기어 올라가는 아찔한 스턴트를 감행했는데요. 개봉 전부터 그는 부르즈 할리파 꼭대기에서 세상 쿨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 한 장으로 본작의 스턴트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렸습니다. 이 스턴트 이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매번 그 한계를 뛰어넘는 톰 크루즈의 스턴트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봐야 하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죠. Can you open the door? Maybe. Open the door when I tell you. 5편 로그 네이션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놀랍진 않지만 정말 목숨이 10개라야지 가능한 스턴트가 나옵니다. 바로 비행기에 매달린 채 하늘을 나는 장면인데요. 얼핏 보면 안전장치를 달고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는 쉬운 스턴트처럼 보이지만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 자칫 조그만 물체가 얼굴이나 몸에 맞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스턴트입니다. 그럼에도 톰 크루즈는 사실적인 스턴트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줄과 눈을 보호하는 렌즈만 낀 채 이 장면을 만들어냈죠. 정말 무모해 보이지만 영화를 향한, 관객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Walker, we got a problem. There's a storm and we need. 6편 폴아웃 속 단연 악권인 스턴트는 헤일로 점프신입니다. 톰 크루저가 직접 스카이다이빙을 해 찍은 이 장면은 연습 다이빙만 수백 번을 했죠. 정말 톰 크루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의 스턴트에 대한 진심은 극후반부 데미를 장식하는 헬기 추격신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평상시 보는 CGI로 떡칠된 영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화면을 보여줍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톰 크루즈가 직접 스턴트를 해 CGI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죠. 실제 메이킹 영상과 최종 영화에 나오는 장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날 것 그대로를 찍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조종이나 스카이다이빙,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에 비하면 애교 수준처럼 보이지만 톰 크루즈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스턴트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톰 크루즈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는데요. 그 방식이 다른 보통 영화들과는 다른 앵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라이딩 씬을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오토바이를 탄 인물들을 타이트하게 잡거나 혹은 인물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롱샷으로 찍고 또는 풀샷일 경우에는 뒤에서 촬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는 롱샷과 뒷모습은 스턴트맨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타이트한 샷은 배우가 직접 연기하죠. 레카차 위에 오토바이를 얹어놓거나 혹은 블루 스크린 앞에서요.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 속 오토바이 추격신은 화면 꽉 찬 풀샷으로 오토바이와 톰 크루즈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런 촬영 방식이 대단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클로즈업으로 처리하고 스턴트 더블을 쓸 것이냐,
풀샷으로 직접 배우가 모든 스턴트를 할 것이냐는 선택인 것이죠. 영화 제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 배우가 직접 스턴트를 감행한다는 선택은 위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작 방식이죠.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그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영화에 대한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It all comes down to one thing: the audience. 그 진심에 관객들은 응답했고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톰 크루즈가 이번에는 어떤 위험한 스턴트를 직접 했을까를 궁금해하며 극장을 찾습니다. 결국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스턴트가 흥행 보증수표가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톰 크루즈는 본인이 제작하는 바꿔 얘기해서 본인이 결정 내릴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직접 스턴트를 하는 것일 겁니다. 흥행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니까요. 벌써 60대인 톰 크루즈 형님, 자연사해주세요. 제발.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